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식을 부자인 기업가, 사업가로 만드는 방법과 또 꼭 대기업이 꼭 꿈의 직장만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중소기업도 괜찮은 직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참고할 사적은 돈의 속성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회장으로 전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 스노팍스 그룹의 회장이고요. 지난 2019년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10,000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강연과 수업을 통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자식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최근 초중고 학생들 장래 희망 조사에서 아이들은 유튜버, 건물주, 운동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학년일수록은 교사, 교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는 꿈입니다. 만약 자녀가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녀를 위한 근사한 직업을 추천합니다. 이 직업은 고집이 있어야 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요. 아니요 싫어요를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적합합니다. 바로 기업가, 사업가입니다. 자,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 증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시작입니다. 어느 정도의 학원비 금액을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 정도는 한국 최고의 기업이 우량주를 사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서 회사를 고르게 합니다. 최소한 중학교 한 2, 3학년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자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토론을 통해서 그런 종목을 서로 얘기합니다. 이 기회에 증권이라든지 회사 가치, 배당 같은 경제 용어를 같이 봅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황을 놓고도 서로 분석도 합니다. 실제로 직접 증권을 사서 자기 계좌에 일어나는 현금 변화를 보면 해당 회사들과 경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자녀들이 따라하고 흥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사업이 천재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창의적이며 뛰어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신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히려 도전을 포기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저자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일이라면 자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한 아이가 고작 대기업 직장인이 꾸민 목표에 동참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은 국가와 사회와 대학이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적극 돕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라고 합니다. 무려 40%의 회사가 이스라엘 소유라고 합니다. 자, 저자는 젊은이들의 꿈이 대기업에 가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되겠다고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괴롭다고 합니다. 자,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가장 큰 성공은 임원이 되는 것이죠. 자, 대기업 임원이 급여 생활자의 별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별을 딸 확률은 어느 정도냐?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0.7%라고 합니다. 0.7%라는 것은 1000명 중에 7명만 임원이 된다는 겁니다. 입사 후 부장 승진까지는 평균 한 18년에서 임원까지는 평균 22년이 걸린다고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졸 신입사원 1000명이 입사하면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얼마냐? 24명입니다. 또 임원까지 오르는 사람은 7명이라는 조사 발표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부장 승진은 2.4%란 말은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97.6%는 부장이 되지 못하면서 해고가 되든지 자기 스스로가 나간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죠. 게다가 해마다 임원 승진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청년들이 위 사실을 잘 모를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0.7%에 도전하고 그나마 50세에 은퇴를 해서 돈 걱정을 하는 거죠. 차 걱정, 학비 걱정을 하는 인생에 올인하겠는가. 선생님도 지금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잠을 쪼개가면서 공부해서 정말 이런 취직을 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꿈을 빼앗는 직장이라 저자는 얘기합니다. 나머지 나이 50 전에 명퇴요구를 받을 것이고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그의 시간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는가 말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자본가나 사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무서운가요? 자, 임원이 될 확률보다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42배 높다고 합니다. 창업은 원래 또 돈이 없이 작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성공 확률이 10%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가의 창업 정신입니다. 90%는 망한다는 두려움에 망설여집니까? 겁이 납니까? 그러면 별이 되어도 나이 50이면 은퇴를 요구받는 자리에 오를 확률이 겨우 0.7%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야 할까요? 자, 자본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창업이 실패를 줄이고 자본을 모으면서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대기업은 규모가 커서 부속품처럼 한정된 업무만 다루게 되지만 당신이 만약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청년이라면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직종의 작은 회사를 선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직원이 서너 명 내외로 직책은 있어도 업무 영역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회사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온갖 것을 배울 수 있고 실패하면 사장님이 망한다는 거죠. 자, 관심이 IT든 유통이든 제조든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자,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작은 회사이니 이런저런 모든 일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내일처럼 열심히 일하면 나이가 어려도 승진도 빠르고 회사가 잘 성장하면 곧바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급여도 낮고 또 망하면 자신의 어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어떤 그런 걱정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자, 돈이 한 푼도 없는 청년도 몇 년 안에 커피숍 매장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동네 커피숍 중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매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매장들은 항상 알바나 직원을 구한다고 합니다. 자, 취직이 되고 나면 일을 배우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사장님을 대신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양 시키지 않는 일까지 눈치껏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고객들이 자신을 보러 오게 할 정도로 일에 애착을 가지며 열심히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결국 매니저 자리를 꿰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장님을 내보낼 작전을 짭니다. 뭐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자, 매니저가 되어 매출도 올리고 직원 관리도 잘하면서 매장에 사장님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장은 놀러나 다닐 것이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장은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 할 것입니다. 사장은 당신이 회사를 그만둘까 겁이 날 것입니다. 어쩌면 매장 하나를 분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일과 사업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면 혼자서도 언제든 나중에 창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깊은 염원이 있으면 며칠, 100일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고 합니다. 결국 습관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거죠. 자, 저자는 지속적으로 3개월간 내 몸을 단련시키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든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천의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런 실체적 노력을 일정 기간, 3개월, 5개월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저자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를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유는 결국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권리입니다. 선생님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도전하는 거를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특히 젊은이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성공만을 종용하고 성과 없는 실패에 매정해도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입니까?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을 달리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실패가 녹아들어가지 않는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 부모들 또한 자녀들이 실패에 너그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실패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들은 실패했으니 자녀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 이후로 실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도전을 하는 자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창업을 말리고 취업을 부추기는 부모야말로 저자는 실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두고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고 합니다. 상당히 세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저자의 투자 철학이기도 하고요. 건강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전부터 불교 선방 스님들 사이에서 전래되는 생활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배의 80% 정도가 차면 식사를 그치라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 정도로 하면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달리 병이 생기지 않고 배를 가득 채움으로써 생기는 모든 병을 미리 막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배가 부르니까 움직이기가 귀찮습니다. 자, 투자를 할 때도 개걸스럽게 욕심내지 않고 배가 부르기 전에 일어서는 것이 윤택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익만 챙기는 것이며 투자는 100%를 지나면
결국은 0%가 될 수 있기에 결국은 80%이면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